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부산에서 발언한 발언이 공천에 대해서는 폭탄 선언에 버금갑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공천하는 데 있어서 빚진 거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에 매진하겠다. 이거예요. 앞도 뒤도 안 보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 지금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168척에 눌려가지고 정말 너무 길을 못 펴고 정말 이 대통령도 거의 식물 대통령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국정이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에 151석 이상의 과반의 의석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자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은 이 151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은 우리 유튜버들이라든가 호사가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200석, 151석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이번에 지상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115석, 120석 이 정도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여론조사도 정말로 의심스럽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리저리 이상하잖아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비습을 당했다. 비습을 당했는 거는 인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일이고 아주 그 사람도 불만이 있어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내년이 아니지, 이제는 원래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현장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으면 낫겠다. 옛날에 우리 걸전은 다 그랬어요. 밥 먹으면 낫는다. 웬만큼 피나 가지고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밥 먹으면 낫는다. 또 고추장 먹으면은 힘이 솟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동 사람답게 툭툭 털고 이놈아 내가 그래가 죽을 놈이라 그 정도 찔레다는 안 죽으니까 걱정 없다. 그리고 경찰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라.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서 누리고 있던 그 특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건데, 물론 아프기도 아프고 위중하기도 했지만은, 부산대학병원이 지금 지역 병원으로서는 제일 나았다고, 외상병원은 제일 나았다고 지금 모든 자료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그것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왔니? 누가 했니? 안 했니? 추잡스럽기를 입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 아픈 사람을 두고. 그렇게 급한 사람 같으면은 부산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산서 수술을 안 하고 서울까지 왔는 것도 그만큼 참을만 하니 왔는 거 아니야? 좌우간 거기서 툭툭 털고, 여기에 저쪽에, 붕대 하나 딱 대가지고, 하나 119 오면은 구급 저게 있어요.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나 건재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죽습니다. 제가 이재명입니다. 했더라면은, 정말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벌벌 떨었을 건데, 요번에, 4월 11일 선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그만하면 헌줄하고 인상도 좋고 말하는 맵시도 뻔세도 아주 특급 연예인급이야. 그래 이게 진짜 이 바람을 잠재울 방법이 없으니 민주당도 진짜 골치 아프긴 아파. 어디를 가도 똑같으니까네. 절에 가면 절이 난리 나버리지. 여기 가면 여기 난리 나버리지. 이거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 자간 한동훈의 이 폭발적인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의 입후보 예상자라든가 현역 중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없다. 응?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에 뭐 비친 것도 없다. 응? 내가 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저쪽에 수임 받았는 것은 국민의힘 4월 10일 날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왔는 거지 앞도 뒤도 안 본다 하는 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전에 오늘 좀 전에 부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심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윤심이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양지에서 양지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공천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어요.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부산 현장 비대위를 마치고 나가지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영남권 중진 공천 배제론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래 하니까 이제 다선 의원들도 지금 좀 한숨을 약간 돌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을 사실상 오늘 발표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한동훈식 공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식 공천. 이 사심 없이 공천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고 공천에 따라 가지고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도 개입이 될 수 없다. 이런 영향력에 우려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은 나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한동훈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딱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윤심을 비롯한 다른 입김이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도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도 있지만은 공관위원장도 있다 이거야.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거야. 이 공정한 공천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공천할 것이다. 저는 딱 그것만 생각하겠다. 이기는 공천하겠다는 딱 그것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단언하고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윤의 거기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 공동위원장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두고 이 사람을 매개를 해가지고 이철규 위원을 매개를 해가지고 용산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입김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도 일개 위원인데 위원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윤심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 기자들에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질문이 있는 데 대해서 앞으로 보시면은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참모로 있고 장차관으로 있던 사람들도 공천 룰에 의해서 딱딱딱딱 재단을 하겠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인상을 쓰는 부분도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때 지켜보면 알겠지. 그런 것들은 말로 하기보다 참 말로 100번을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진짜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도 오지 마라. 일단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부터도 한동훈 오는 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던 그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살림꾼으로 임명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걱정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지금 국민적인 그런 국민석으로 파고들고 있는 국민의 힘을 보고 있잖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좀 연륜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은 재선 이상은 돼야 되는데 초선도 이 사람이 몇 개월 안 되는 초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초선에 지나지 않는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이 당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을 제3, 제4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봐라.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봐라.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겠는가? 왜 여기 뭐 때문에 사천해가지고 지는 선거를 하겠는가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빚을 진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개파에 소속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위원장이다 이게야.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 시점에서 굳이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을 받아서 공천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 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철규 위원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단다. 이 사람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말이지. 공부하는 위원으로도 유명한 이런 이철규 위원이 지금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임재영의 공동위원장의 임무에 영장성산이 있다는 것은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정치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일을 연장성산에 검증이라는 그런 연장성산에 있고 자료라는 그런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철규 위원의 인품을 존중하겠다 이 말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오늘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데 그 활동 기간이 매우 짧다. 그것은 기존에 당이 여러 달 동안에 준비해온 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철규 인재영입 공동위원장이 공관위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필요했다고 봤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또 과거에도 그런 과거에도 공관위에 선임된 그런 전례도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양지 출마, 거기에 뭐 50명이 나오니 이런 사람들이 양지로 출마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뭐 어드밴테이지를 준다거나 헌신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절대 그런 것은 봐주는 것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모두가 양지를 원하고 모두가 쉽게 당선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야, 자유. 뭐 자유로운 생각 자기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설득력 있는 이기는 공천,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 공천 작업을 한 바도 없고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에 의견은 많은 법이야. 많은 법이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견 많은 거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천 기준에 맞춰 보는 거지.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고 양지 출마를 꿈꾸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이거 내가 잘못 나왔잖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지역표를 줄 수 있는 그 지역 구민들하고의 얼마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과거에 그 사람의 행적이 국가에 이발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칼이라고 불리는 그런 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한동훈의 위원장의 말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아마 대통령 측근들도 꽤나 신경이 쓰일 거예요. 어떻게 일설에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근무는 해도 어떤 맞서는 부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복장 터질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공관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고 그저 객관성을 부여로 해가지고 능력 위주로 인선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국회의원들 중에 공관위에 발탁되는 기준에 관련해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저나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계파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다양한 직종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일 처리로 평가받는 분들이 이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종성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인데 현역 의원 중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분이 공관위에 들어와 주시면은 공천이 다양한 생각과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종성 의원을 위원으로 모셨다. 그리고 율사 출신 공관위원들이 너무 많이 배치된 게 아니냐 하는 기자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법률 전문가들을 굳이 특별하게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율사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율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문성을 파악해서 모시고 온 사람들이니까 별 그런 의심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유일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선임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천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은데 이분은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속에 한두 분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섞이면은 일이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PK 문제입니다. PK 지금 영란권 같이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일단 질문은 PK에 대해서 물갈이 공천이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산 민심을 평가할 입장에는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산에서 저희가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믿어줄 것이라고 본다면은 다 공천에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 공천에 대해서는 자신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공천 과정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딱딱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공천에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밀어줄 사람은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멜랑꼬리한 그런 이 한동훈이도 아니다 하고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몇 선, 3선, 4선, 5선, 몇 선 이상은 나가라.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천 대상을 구별해서
어떤 지역에는 선수가 많아도 꼭 구분이 해야 한 석을 잃는 게 아니라 두 석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천 대상을 그를 구분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선수만 고집하다가 한 석을 잃으면은 결론적으로 두 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끊어낸다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출마핵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전반적인 일률적인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물갈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천 기준에 대해서 사심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로 딱딱딱딱 칼로 무 베듯이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4월 10일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입 후보 예비 후보들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을 듣고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나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을 수밖에 없지. 그 말이 곧 법이고 그 말이 곧 배지니까. 배지 좋아하는 사람들 한동훈 위원장의 입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